안녕하세요. 송세현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출판사 편집자로 함께했던 책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총 2종의 책 소개해드릴 거고요. 공통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좀 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키워드에 맞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그렇게 남들 기준에 맞추며 살지 않아도 돼 라는 책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 책 제목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고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작가님께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가 담긴 에세이이고요. 유미경 작가님의 에세이예요. 일단 표지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앞에 귀여운 고양이 2마리가 이렇게 있죠. 저희가 이제 제가 편집자기는 하지만 책을 첫 번째로 읽은 독자이기도 하고 또 작가님 다음으로 이 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표지에도 관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책에는 앞표지에 고양이를 넣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 이유는 고양이가 굉장히 남에게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동물이기도 하고 또 작가님께서 고양이를 기르고 계시거든요. 길고양이를 또 기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지에 고양이 이미지를 넣는 거를 의견을 드렸는데 이게 좀 예쁘게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책 목차는 크게 총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타인의 시선 대신 나다운 나. 첫 번째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는 뭐 정말 나답게 살기 위해서 본인이 때려치운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나열을 했어요. 대기업에 다니셨는데 대기업에 다니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커리어를 쌓을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원증을 벗어 던지고 약간 벤처기업으로 취업을 하게 된 이야기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다이어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타인의 시선에서 날씬하고 마른 몸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건강한 몸은 어떤 몸인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적혀져 있고 또 명품 가방 이런 거 참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명품 가방이 정말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나의 상황에 맞는 가방인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됐고 명품 가방이 나를 빛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명품이 돼서 명품 가방이 내 덕분에 빛날 수 있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적혀져 있고 두 번째 목차는 내조의 여왕 대신 나다운 아내라는 목차인데 사실 우리가 나답게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정한 어떤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정의 아내, 뭐 회사에서는 어떤 직함, 또 뭐 엄마, 뭐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해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중요한 건 나다움을 잃지 말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밌었던 거는 작가님께서 결혼식을 따로 하지 않으셨대요. 생각해보니까 결혼식이라는 게 너무 형식적이고 그 나의 성향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식을 소고기집에서 지인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결혼식을 하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용기가 정말 대단한 내용이 또 담겨져 있고 또 집도 예전에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 뭐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집을 모시면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내가 어느 곳에서 살고 싶은지 고민을 하셨고 지금은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가셔서 또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목차에서는 좋은 엄마 대신 나다운 엄마, 이제 엄마의 역할을 하는 건 중요한데 여기서도 정말 나의 나다움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엄마들 이렇게 밥 모임을 하거나 이제 뭐 엄마들을 만나면 우리 아이는 어디 학원에 다니고 뭐 어떤 교육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는데 작가님께서도 사실 그랬대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지를 물어보지 않은 채 이 학원 저 학원 막 이렇게 보냈는데 어느 순간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그 교육 과정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아이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혹사를 시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사교육을 때려치운 이야기들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챕터로는 착한 딸 대신 나다운 딸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또 중요한 게 또 뭐 부모와의 관계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가 원하는 모습과 또 딸로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작가님께서 헤쳐나가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진솔하게 담겨져 있고, 저는 어쨌든 편집자잖아요. 그래서 이 챕터를 편집을 하면서 작가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셔도 괜찮으시냐 이런 얘기를 좀 여쭤봤거든요. 근데 작가님께서 이 이야기들로 인해서 누군가 용기를 내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또 이렇게 잘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가 그래서 지금 여기라고 해서 이제 제주도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 작가님의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용을 읽다 보면 나는 과연 나답게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다운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 사회가 정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건 좋지만 너무 남의 시선에 얽매여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나다운 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나는 너무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짜란, 자기계발서의 함정에서 벗어나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 굉장히 강렬하지 않나요? 표지에서부터? 빌리브인데 여기에 라이라는 영어 단어가 숨어 있거든요. 그리고 부제로 그 책에 답은 없다, 자기계발서로의 자유, 그 진정한 성공에 대한 고찰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책은 처음에 이제 투고가 왔을 때부터를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투고 왔을 때부터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좀 눈에 띄게 제가 봤거든요. 어떤 거냐면 요즘 자기계발서들을 많이 읽잖아요. 근데 그 책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책을 자칫해서 잘못 읽으면 어쩌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또 예전에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많이 읽으셨는데, 너무 이제 이쪽에 빠져들다 보니까 너무 맹목적으로 자기계발서의 어떤 메시지들을 믿고,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자기계발서를 읽고 내 삶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또 더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좋겠지만, 혹여나 내가 자기계발서를 읽고 열심히 뭔가를 노력했는데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해서 내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며 자책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이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계발서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뭔가 미라클 모닝을 해야 된다.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그 자기계발서의 논리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남들보다 하루를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만큼 효율성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사실 그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아침형 인간이어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면 좋은 에너지가 발산이 되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면 미라클 모닝 이론에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새벽형 인간이야,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뭐 낮 12시까지는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냥 사람 구실을 잘 못하는 정도다 이러면 이거는 미라클 모닝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그건 성향이고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미라클 모닝을 했는데 잘 안 돼.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결국에는 내 의지가 박약한 건가? 나는 그냥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건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비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책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좀 너무 힘든 슬럼프를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책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냥 그 어떤 이론에 내가 맞지 않는 사람인 것 뿐이지 꼭 그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엔 자기 개발서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가 어쩌면 굉장히 믿고 있는 그 자기 개발서 안에 거짓이 숨겨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기도 한 그런 책인데 또 한 가지는 사실 자기 개발서라고 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도 굉장히 모호하고 성공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는지 우리가 이 성공이라는 어떤 목표를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책을 같이 편집자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또 재밌었던 거는 제가 이 책 원고 작업, 편집 작업을 할 때 그 스타필드 고향점에서 팝업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랑 이렇게 면담 아닌 면담을 했는데 그분께서는 자기계발서 책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는 이제 흥미로웠죠. 그래서 그분께 자기계발서를 왜 읽으세요? 물어보니까 본인은 이제 성공을 해야 된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책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20대 초중반 정도 됐는데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비싼 차 타고 싶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래서 성공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에세이, 소설 뭐 이런 거 안 읽고 자기계발서만 읽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물론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너무 좋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근데 한 번쯤은 왜 성공을 하고 싶은지 좀 더 디테일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거 말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좀 허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책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내가 뭔가에 도전을 해봤는데 내가 생각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좀 뭔가 절망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읽으면 용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런 비판적인 시선에 담긴 책을 읽어보면 또 좋은 자기계발서를 선별하는 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완판된 나무 다이어리가 이번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단독 입점되어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 나무 다이어리 실제 나무 표지로 만든 다이어리고 총 버전 2가지거든요. 하나는 파덕나무고 하나는 호두나무예요. 그래서 취향에 맞게 고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나무 종류는 2가지로 했고 또